하나, 둘. 안녕하십니까, 모토잡입니다. 나는 오늘 또 횡단보도에서 끌바를 한다. 사실 이게 얼마나 간지 폭발인지 모르실 겁니다. 오늘 또 끌바하는 당신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트라이엄프사의 하이 퀄리티 모델이죠. 스럭스턴 타보고 있습니다. 카페 레이서라고 하면은 라커스, 있는 집 귀한 자식들이 돈이 있어서 사서 어퍼칼도 달고 이 장르를 만들었어요. 그 시대를 실제로 그 나라에서 풍미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트라이엄프가 클래식 열풍을 다시 일으킨 알라인티를 시점으로 해서 트라이엄프가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흐름을 제대로 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판매량이 어마무시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가격대가 좀 괜찮게 나와가지고 클래식을 좀 고민하신 분들은 입문을 많이 하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클래식 폼이 오히려 인기가 많은가 동시에 성능의 제약을 좀 받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트라이엄프가 성능적으로 정말 잘 만들어요. 타이거 900 뭐 타보면 아시겠지만 심심하지 않게 만들려고 설계도 좀 들어가고 하는데, 클래식 폼에서 이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노쇼크를 달 수도 없고 막 전통적인 것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한계가 분명히 옵니다. 그냥 양날의 칼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흙길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와, 자빠지면은 약도 없을 것 같아. 뭐야 이거. 진짜 사이드 진짜 어떡할 거야. 이 뭐 보는 거야 뭐야. 뒤가 보이나 이러면. 오케이, 직발. 좀 놀랬어. 와, 뭐야, 뭐 당기지도 않았는데 벌써 레드존이라고? 완전 생각했던 것과는 좀 반대로 확실히 흘러가고 있네요. 웬일이래. 4단을 좀 써야 될 것 같아. 얘가 배기량이 풍부해서 1200cc거든요. 그래서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뭐 힘이 잘 나옵니다. 엄청 잘 나와요. 일단 2000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에서는 되게 힘이 겨우해요. 2000, 3000, 4000. 쭉쭉 뻗네. 이게 카페 레이서의 어떤 이런 면모가 이렇게 바뀐 건가? 아무래도 이게 순행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동냉식을 타고 계신 분들은 또 순행식 못한다 뭐 그런 말씀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부드럽다. 하지만 당겨보면은 또 부드럽네. 그리고 특징이 이 사타구니에 딱 잡히는 그립의 설계가 엄청 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뭔가 얘를 쥐고 있다는 느낌이 뭔가 굵직하진 않지만 뭔가 딱 잡히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코너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계기판이 두 개 박혀져 있습니다. RPM, 스피드메다. 이게 상당히 예뻐요. 제가 만약에 매장 가서 얘를 시동 걸고 이게 앉아보면은 그냥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과연 220 나가는 요 녀석, 뭐 성능 위주로 타는 녀석은 아니지만 최대한 끌어올린 성능의 엔진이란 말이에요. 라인업 중에서는 97마력 클래식함을 유지하면서 성능을 조금 깨고 싶다는 분들에게 요즘 차들의 스포츠 성향을 가진 차들에 어느 정도 견줄 수 있는지 그거를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시초가 본네빌 사막을 유선형으로 정말 그냥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만든 녀석이 있는데, 그 모델이 데빌스 에로우 56년도에 첫 선을 보였습니다. 300km가 넘는 속도를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식적인 게 아니라서 다음 년에 다시 본네벨이라는 이름을 걸고 그걸로 한번 달리고, 영국에서 열리는 레고레이스 스럭스턴 500마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출전하면서 그 스럭스턴이란 이름이 또 붙은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해서 데빌스 에로우, 본네빌, 스럭스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건방질 수도 있겠지만 조금 타본 입장에서 보면은 완성도는 좋아요. 계기판 하면 되게 올드하게 잘 살려놨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기성품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고 하죠. 살짝 그런 거 있어요. 냄새가 나는 모델이 있고 냄새가 안 나는 모델인데, 얘는 냄새가 잘 안 나요. 약간 소금 더 쳐야 될 것 같은, 곰탕으로 치면은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카페 레이서 하면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직선을 이렇게 끄어요. 이렇게 쭉 밑으로.
이 라인을 해치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딱 끊고 보면 위에는 좀 디자인 카울이에요. 여기 마지막 보세요. 타울이고 밑에는 그냥 엔진 달리고 다리 달리고 전율도 없게 멋있어요. 그것을 굉장히 잘 지켜준 것 같아요. 카페레에서 본가답게. 그런데 엔진이 16년부터 순행식으로 바뀌었어요. 환경 규제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리고 냉각핀 그대로 살려줬어요. 공랭 모델의 그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랭핀을 달아주면서 앞바퀴 스포크 휠 너무 예뻐요. 림도 되게 두꺼워요.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이라고 합니다. 예, 정말 영롱합니다. 그리고 차주분이 조금 심심하다고 하셔가지고 스트라이프를 하나 넣어주셨어요. 스트랩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은 전통적인 카울들은 에어로 다이나믹을 생각을 해서 만든 것들이라 크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쑤그리면은 이 정도까지 다 올라와요. 그런 애프터 파츠가 아직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약간 그에 비해서는 조금 멋을 위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블쇼크입니다. 예전에 고전 요 더블쇼크 같은 경우에는 훨씬 많은 스트로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재정비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클래식이라는 프레임 안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살린 건데, 코너를 돌 때 이게 낭창낭창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브레이크도 서스랑 합이 잘 맞는 편이에요. 이게 중저속으로 달리다가 딱 잡아보면은 트랙션이랑 착착 감기는 맛이 납니다. 되게 고급져요. 기업들의 어떤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나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감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설계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이야 예쁘다. 어머, 야, 진짜 오랜만에 왔네요. 와, 양소리 가는 게. 야, 그러니까 출력을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전에도 좀 추월을 해봤는데 정말 사람이 다루기 좋게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빠따를 주면은 얘들도 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크로스플레인 해가지고 바닥바닥바닥 이렇게 나가게 할 수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뭐 배기가 또 순정이기도 하니까 그걸 또 감안해서라도 요게 너무 부드럽게 끝까지 진짜 그래프 곡선 없이 그냥 쭉 이렇게 올려주는, 되게 플랫해요. 하지만 부드러워요. 왜냐면은 직렬 2기통인데도 뭔가 그 폭발 간격이 뭐 이렇게 손을 안 대놓은 것 같아. 되게 부드럽게 쫙 그냥 일반적으로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리고 서스도 뭐 지금 고급으로 끼워놨고, 브레이크도 상당히 괜찮은 걸 끼워놨기 때문에 바닥에 트랙션 만드는 것도 수월하고 뭐 잘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게 어찌 보면은 트라이엄프의 좀 장점이자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어요. 마치 유럽 쪽 영국의 혼다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무난무난하게 뽑아주는 것 같아요. 이봐, 잘 뽑아줘. 수수수수 잘 올려줘. 약간 진짜 혼다 같아. 근데 무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타의 맛이라고 하죠. 한타의 맛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어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코너를 타기 직전이지만 성능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스피드감은 있어. 근데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 스피드감을 느끼려면 아예 하야부사 타서 300 찍는 게 나아요. 다루기 쉽게 만들어진 반면 매니아 분들, 좀 더 거친 것을 추구하는 약간 매니아틱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런 분들에게는 권해드리기가 살짝은 힘든 것 같아요. 장담하는 형이 장담했는데 지금 코너 재미없대요. 그거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봐야 아는 거죠, 그죠? 형, 제가 타도 좀 작아 보이진 않죠? 위에서 보면은 되게 얄쌍해요. 어퍼컬까지 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길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몸무게 100kg 누르니까 얘가 좀 단단하게 잡혀 있다고 했어요, 세팅이. 그래서 살짝 들어가는 양발, 그냥 착지가 될 것도 같은 게 사타구니가 굉장히 얇아요. 좀 불편해요, 사실은. 딱 탔을 때 유럽 바이크구나 생각이 딱 든 게, 여기 보시면은 허벅지가 내려가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런데 시트 있죠? 시트가 갈리는 부분이죠. 그리고 요 탱크가 있죠. 내가 다리를 어디에 놔야 되는지, 여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갸우뚱갸우뚱해요. 계속 타고 있으면서도. 팔을 뻗고 내려갑니다. 하나 반에 내려갑니다. 그렇게 막 빡센 자세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가까이 붙이고
이렇게 탔을 때는 이 정도면 장거리는 무난하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텝에 발을 올리게 되면은,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밑으로 가요. 기럭지가 굉장히 80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되게 멋있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좀 빼서 이렇게 잡아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살짝 잡히더라고요, 이제부터. 90도 이상으로 좀 나오는 초등학생 의자에 앉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팔을 늘어뜨려서 이렇게 고속 포지션 자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코에 바람 좀 나야지. 이제 약간 완만한 와인딩을 타볼 수 있게 됐네요, 지금. 자, 엉덩이. 원래 카페레이서의 자세가 엉덩이 뒤로 조금 빼서 이 상태에서 그립을 딱 잡아주고, 그리고 당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당기는 힘에 의해서 엉덩이에 무게 중심이 딱 실리면서 그게 바퀴 트랙션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걸 축으로 해서, 리어를 축으로 해서 이렇게 콤파스 돌리듯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되게 좋네요, 이거. 뭔가 되게 섬세한 약간 그런 느낌? 정말 코너를 그리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살짝. 그리고 좀 특이한 게 6500 레더존 사이에 그 구간을 써야 되는데, 그래야 왠지 시원한 그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쓰면서 이렇게 달리기에는 좀 뭐랄까, 숏 코너에서는 좀 부담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되게 그 밑으로 쓰면은 부드럽게 넘어가긴 하지, 이게 두두둑 하면서 트랙션을 두두둑 지디기면서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요. 너무 이게 토크가 너무 뒤로 맞춰져 있지 않나. 코너에 들어가면 스텝에 그 앞꿈치를 대고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그 복숭아뼈 되는 이 부분을, 이 가드 부분을 이렇게 잡잖아요. 근데 그 포즈를 취하기가 굉장히 편했거든요. 그거는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정말 편하게 돌고 재밌게 코너링 탄 것 같아요. 급격하게 이 코너 중에 브레이킹을 한다던가 막 이러면 약간 낭창낭창한 그 네이키드 특징이 좀 있었어요. 최종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뭔가 나쁘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트라이엄프답게 이 정도로 치우치지도 않고 이쪽으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정말 중앙을 잘 잡아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튜닝이 가능한 부분일지도 몰라요. 가능하다면 무조건 하는 걸로. 그런 실마리가 좀 보입니다. 지금은 확실히 쪼면서 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RPM 곡선 때문에 어찌 말하면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카페레이서는 전 그런 것 같아요. 크루징 하고 싶을 때 되게 천천히 다니면서 고동감 느낄 수 있는 클래식의 면모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마려우신 분들은 또 배기 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크로스플레인 지금 그 박자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타이거 900에는 벌써 들어갔습니다. 정말 재밌더라고요. 얘도 이 엔진의 버전을, 타이밍을 그렇게 좀 바꿔가지고 출시하면은 그것밖에 안 팔리겠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두닥두닥두닥두닥 끌바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시승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잡이었습니다. 묵직해요. 묵직해. 가벼운 듯 하면서 묵직해요. 200km 넘습니다.